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동 운동에 대한 1차원 진동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 조화 진동이 아니라 거기에 마찰력이 추가됐을 때의 운동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물론 실제 운동에는 항상 마찰력이 있고, 따라서 마찰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 진동 운동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푸는가, 그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마찰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속도라는 표현의 힘을 추가해서 이제는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복원력 더하기 마찰력, 이렇게 두 가지 힘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F는 MA를 풀어보자 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자, 항상 우리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래왔지만은 여기서도 운동 방정식을 일단 차원이 없는 꼴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진동자의 주기, 진동수죠. 정확히 말하면은 오메가 제곱을 도입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대신, 시간이란 변수 대신 t 빼기 오메가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는 그 새로 도입되는 t라는 변수는 차원이 없는 그런 무차원 양이 되죠. 그럼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없었을 때는 운동 방정식이 딱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란 게 양변에서 다 사라졌는데, 이제는 그렇지를 못하고 오메가 제곱으로 양변 전체 항들을 다 나눠도 뭔가 이런 꼴의 항이,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요 항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감마 나누기 m 오메가라는 어떤 그 상수들의 조합이 있는데, 이거를 일단 편의상 F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왜 F냐? 어쨌거나 감마라는 게 마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고, 따라서 감마 나누기 m 오메가도 마찰, 프릭션을 의 정도를 표현하는 양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서 F라는 글자로 요 조합을 표현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F라는 숫자도 차원이 없는 양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이 식에 등장하는 모든 그 변수들을 차원이 없는 양으로 바꿔버렸거든요. 따라서 이 F라는 표현도 차원이 없는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없는 양이 운동 방정식에 등장하면은 그것은 그 어떤 추가적인 변수 재지정을 통해서 그 표현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란 표현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즉 이런 표현을 갖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보면은 시간에 대한 2번 미분한 함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에 대해 1번 미분한 함수가 등장하고, 그리고 함수 그 자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함수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미분 방정식을 그럼 과연 어떻게 푸느냐 하는 문제가, 그 미분 방정식을 안 배운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미분 방정식을 안 배운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그 방정식 풀이의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경험적인 접근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험적인 접근이란 건 뭐냐? 그냥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장난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뭐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해서 요 미분방정식의 성질을 일단 좀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당장 처음부터 이걸 풀겠다 하는 게 아니라 탐색을 하다 보면은 이 방정식의 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란 게 생기고 그 감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은 정답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미분방정식 푸는 이론을 모르고 있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 방정식을 갖고 노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f가 0일 때는 이미 이 방정식의 풀이가 뭔지 다 알죠.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조화 진동 함수가 답이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f가 아주 작은 숫자일 때는 대충 뭐 비슷한 답이 나오려니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그 반대 극한, 그러니까 f가 1보다 엄청 큰 극한에서 이 방정식의 성질이 뭘까를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f가 아주 크면은 요 마지막에 나오는 x라는 항을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항으로 구성됐던 방정식이 이렇게 두 항만 등장하는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dx dt는 뭐 결국 속도 변수니까 v라는 속도 변수를 도입하면 이렇게 방정식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v란 함수에 대한 일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 일개 미분 방정식의 꼴을 보면 답이 무엇이겠구나 금방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답은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죠.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그저 단조 감소하는, 지수적으로 단조 감소하는 함수가 답입니다. 속도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니까 그것을 적분한 양, 그러니까 위치, 변이도 지수적으로 감소하겠죠. 뭐 따지고 보면은 직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마찰력이 엄청 강한데 거기서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그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진동 운동을 할 리가 없죠. 잡아당긴 상태에서 놓으면은 다시 원점을 향해서 서서히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이 그래프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답은 f가 굉장히 크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에 얻은 답이고 f가 뭐 적당히 크거나 혹은 뭐 적당히 작거나 뭐 크지도 작지도 않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운동만 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왜냐, f가 0일 때, 마찰력이 없을 때는 분명히 진동 운동을 했으니까 진동 운동의 성격도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고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성격도 같이 살아남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진짜 답은 그 두 성격이 공존하는 꼴, 다시 말하면은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진동을 하긴 하되 진폭이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꼴로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합리적인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어떤 지수함수와 조화함수가 섞여 있는 꼴로 답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 혹은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답을
짐작하는 훈련이 사실을 물리학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꼴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됐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f가 0일 때는 마찰력이 전혀 없을 때는 답이 코사인 함수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f가 엄청나게 클 때는 이렇게 지수함수로 지워진다 하는 걸 방금 봤습니다. 그러면은 f가 유한하긴 하되 너무 크지 않을 때는 답이 무엇이겠느냐? 그 성격을, 두 가지 성격을 합친 어떤 함수가 될 텐데 그 두 가지 성격을 둘 다 반영하려면은 지수함수와 조화함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답이 이런 꼴일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확한 답을 한번 찾으러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답이 이런 꼴일 거라고 짐작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F1이라는 숫자는 그 처음에 찾았던 그 F라는 숫자랑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 1이라는 숫자는 원래 조화 진동자의 주기 각속도 오메가랑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대충 함수꼴이 이런 꼴일 것이다 라고 짐작만 하고 그 F1 오메가 1이 뭐다라는 것까지는 너무 욕심 부려서 짐작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런 꼴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데 그치고 F1 오메가 1 값은 실제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찾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꼴을 방정식에 대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만약에 함수가 이런 꼴이면은 그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꼴은 한 번 미분한 것은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두 번 미분한 것은 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두 번 미분한 거는 안 썼어요. 이렇게 미분 자꾸 하다 보면은 항의 개수도 많아지고 어떤 경우는 요 지수함수를 미분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요 코사인 함수를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 자꾸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근데 어쨌거나 뭐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이런 항들을 다 구했다고 하면은 x를 두 번 미분한 꼴, x를 한 번 미분한 꼴, 그리고 x꼴 그 세 가지 꼴을 원래 미분 방정식 있죠? 요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0이 된다는 조건을 부과해서 풀면은 요 F1이 뭐다, 오메가 1이 뭐다, 그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힘들게 문제를 풀지 말고 한 10배쯤 더 간단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는 그 허수 변수를 갖는 지수함수와 같다. 오일러의 유명한 정리죠.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을 코사인 오메가 1t라고 하지 말고 2에 i 오메가 1t라고 놓고 풀어도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답을 이런 꼴이라고 가정을 하지 말고 지금 이 꼴은 뭐가 불편한가 하면은 지수함수와 조함수 성격이 달라 보이는 그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루기가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사인 함수 대신 요 지수함수를 쓰면은 답이 지수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꼴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하나의 지수함수로 그냥 다 묶어버릴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z가 이런 것처럼 실수 성분도 있고 허수 성분도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z는 뭐 일반적인 복소수라고 치자.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꼴로 주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함수는 미분하는 게 굉장히 쉽죠. 미분하면은 그저 z만 자꾸 튀어나오니까 한 번 미분하면 z 튀어나오고 두 번 미분하면 z 제곱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풀어야 될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x는 어차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0이 될 수 있는 건 요 앞에 있는 요 2차식 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게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그게 어느 틈에 그저 단순한 2차 방정식 풀이로 바뀌어버렸다는 뜻이에요. 2차 방정식 푸는 건 아주 쉽죠. 풀면은 z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게 금방 답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이런 꼴로 주어져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f승 2분의 f 곱하기 뭐 t 등등등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예상하고 조금 어긋나게 f 대신 f 나누기 2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감마 나누기 m 오메가라는 숫자를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는 f로 정의를 했었는데 f로 정의하지 말고 f로 정의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이 이런 꼴로 바뀔 것이고, 여기서 f 대신 f가 등장하죠. 그 대신 우리가 푼 해는 그럼 좀 더 이렇게 깔끔한 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2분의 1 여기저기 안 써도 되죠. 굉장히 편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진동하는 성분이 또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어떤 직관을 이용해서 예상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수학적인 풀이를 통해서도 나온 겁니다. 좋죠? 근데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것이 코사인 t가 아니라 코사인 뭐 이렇게 복잡한 숫자 곱하기 t 이렇게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 마찰력이 없었을 때의 그 각속도가 오메가였으면은 이제는 그 각속도가 오메가 곱하기 요거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각속도가 줄어든다 하는 것은 주기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기가 늘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하죠. 저 마찰력이 있는데 마찰력이 있으면은 운동이 더 천천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 한 바퀴 갔다가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원래보다도 조금 늘어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정확히 이런 추세를 따라서 1 빼기 F제곱의 루트 씌운 그러한 추세를 따라서 그 주기가 늘어난다 하는 그런 아주 정량적인 예측은 물론 당연한 게 아니죠. 그거는 뉴턴 방정식을 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고, 그것이 또 뉴턴 방정식의 그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성분이 있죠. 자, 이거는 원래 그 차원을 다 복원해서 쓰면은 결국 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t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시간 단위를 갖는 제대로 된 t고,
타오는 물리적으로 시간 차원을 갖는 제대로 된 시간 감쇄 상수입니다. 그런데 타오를 그 원래 문제에 등장하는 그 계수들의 조합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주어져요. EM 나누기 감마. 근데 감마가 뭐였느냐? 바로 마찰 계수였죠.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타오는 작아지고, 타오가 작아진다는 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 진폭이 지수적으로 크게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참 말이 되는 결론이죠. 물론 그 감쇄하는 정도가 정확히 이런 조합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은 뉴턴 방정식을 풀기 전까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론입니다. 또한 이 진동 운동의 진폭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 결국 운동이 멈출 거 아닙니까?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들면은 운동이 멈추면은 운동 에너지도 0이고 포텐셜 에너지도 0이겠죠. 따라서 총 에너지가 0이 될 거예요. 원래는 유한한 에너지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0으로 바뀌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죠. 자, 그거를 아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의 그 감쇄, 조화, 진동, 운동 방정식에다가 x 한 번 미분한 함수를 곱합니다. 자, 왜 그러냐? 요 x 닷 곱하기 x 더블 닷, 요것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표현과 같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표현은 이렇게 바뀌고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양으로 바뀌고, 요 마지막 표현은 또 이렇게 x 제곱에 대한 시간 미분꼴로 바뀝니다.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x 닷 더하기 x 제곱. 근데 이게 별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차원이 없는 그 양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2분의 1 m v제곱 더하기 2분의 1 kx제곱으로 원래 써졌던 것들이 이렇게 2분의 1 v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으로 바뀐 건데 충분히 짐작이 가죠. 이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구나. 그래서 원래는 그 총 에너지의 시간 미분이 0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f 곱하기 속도의 제곱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양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총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이 들어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식으로 풀어본 것이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뭐 당연한 결론이지만은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은 대목은 뭐냐? 정확히 에너지가 감소하는 비율이 이런 꼴로 주어진다 하는 것. 그것은 뉴턴 역학을 직접 풀기 전까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더 추가해 보자면은 이 식의 꼴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루트 안에 1 빼기 f제곱이 있으니까 사실 이 식이 이 답 자체가 f가 1보다 작을 때만 말이 되죠. 근데 이 운동 방정식에서는 꼭 f가 1보다 작아야만 된다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f가 1보다 커도 여전히 이것이 합당한 운동 방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f가 1보다 커지면은 이 해가
운동 방정식의 해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걸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진동하던 그 항이 이제는 얘도 역시 감소하는 시간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그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진폭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운동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뭐 영어로는 overdamped 됐다. 그러니까는 그 마찰이 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또 보통 어떤 상황에서 잘 구현이 되느냐? 우리가 뭐 건물 이렇게 출입할 때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간 다음에 굳이 안 닫아도 그 문이 알아서 서서히 닫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용수철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용수철은 그냥 용수철만 달면은 진동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진동을 하면은 이 진동을 하면은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문에 부딪히니까 진동 없이 그냥 제자리로 복원만 하게끔 문을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이 과마찰? 예,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마찰된 용수철 운동을 구현하게끔 그 문을 설계하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F가 정확히 1일 때는 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가 1이면은 풀어야 될 운동 방정식이 요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꼴의 답을 가정을 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물론 답이 쉽게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중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미분 방정식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렇게 2개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은 그 미분 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두 종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답을 하나밖에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답을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그 찾는 요령은 미분방정식 수업을 들으면은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긴 한데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찜작으로도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2의 마이너스 t승이 아니라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을 해도 요거를 이 위에 미분방정식에 대입하면은 해가 된다 하는 거를 또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답이 2의 마이너스 t승 그리고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인 셈이고요.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은 시간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죠. 하다가 결국 지수적으로 다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진동자가 진동을 하려고 이렇게 일단은 움직여요. 원점에서부터 벗어나죠. 원점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마찰력의 효과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올라갔다가 원점을 반환해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가 원점으로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힘이 모자라서 결국 서서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의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풀어놓고 보면은 뭐 직관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답이 얻어졌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